한반도 백두대간을 넘는 고개 중에 하나.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의 관문이자 강원도를 지탱하는 허리 대관령입니다. 한때 동양 최대 규모라 불리던 대관령의 이 목장은 지금도 연평균 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인데요. 오늘 진천규 기자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남녘의 강원도 대관령 지역의 한 목장입니다. 오늘 파란 하늘과 파란 초원, 이 양떼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남녘 강원도의 목장도 있고, 또 북녘의 강원도에 세포등판이라고 아주 드넓은 목장이 있다고 합니다. 세포란 하늘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사람도 포기했다는 그 일제강점기에도 그 아주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그 드넓은 수많은 양떼와 소, 이러한 그 목장으로 탈바꿈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나누면서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을 맞습니다. 전쟁 이후 남북에는 두 개의 강원도가 존재하게 된 거죠. 여기는 두 개의 시와 15개 군, 150만 명의 보금자리 북강원도입니다. 북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찾은 것은 대규모 목장이 있다는 세포 등판. 평강군, 이천군, 세포군, 3개 군에 걸쳐 있을 만큼 방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1억 5천만 평의 목장.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직접 목장 건설에 힘을 보탰다니 그 위세가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해발 620m, 막힌 곳 없이 탁 트인 광활한 목초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누가 이곳을 하늘도 땅도 사람도 포기한 세포라고 보겠습니까? 토실토실 살이 오른 요 녀석들. 남강원도 양떼보다 사교성은 한 수 위입니다. 이곳은 북녘의 강원도 세포군, 이천군, 평강군 3개 군에 걸쳐 있는 세포등판입니다. 한눈에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드넓은 초원에 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규모가 남녘 강원도의 대관령 목장 20배에 다다르는 5만 정보라고 합니다. 정말 방대합니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들판을 화면으로만 보셔야 할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들판에서 마음껏 먹고 뛰놀며 건강하게 자라는 가축들. 놀라운 것은 황무지를 푸르게 만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 이게 풀판이 발전된 나라들 보면 다 수백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단 5년간에 우리 힘으로 이 방대한 풀판을 개간해냈단 말입니다. 그거와 동시에 우리 세계적인 이런 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도입 육종에서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앞날에 이제 이 강활한 지역에 이제 짐승떼가 이제 구름처럼 이제 밀려들 것입니다. 이제 현재는 시작이 절반이라고 우리 전석담에도 있습니까? 시작이 절반이다. 네. 절반은 우리 했습니다. 이제 절반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방대한 풀판으로 첫걸음을 뗀 세포 등판지구. 남은 절반은 소의 규모를 늘려 북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축산 제품을 제공하고 축산 분열을 이용해 유기농 비료 생산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애국소라 불리는 요 녀석들이 세포 등판의 복덩이이자 북한 주민들의 미래인 셈입니다. 기후나 풍토나 이런 걸로 보면은 집짐승을 키우기에 완전히 적합하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단 말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린 장마철 기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습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각종 그 질병들이 터질 수도 있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또 질병이 나타나면 치료하기 위한 사업 그 환경을 집짐승이 키우는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이런 각종 사업들을 잘해가지고 집짐승들이 무탈하게 무난히 넘어가게 그렇게 해서 고기 생산을 좀 더 올릴 수 있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애로를 느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세포 등판 목동들은 목장 주택단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방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입니다. 여기가 음식이랑 만드는 부엌입니다. 이 방이 우리가 저녁마다 텔레비랑 보고 하는 큰 방입니다. 네 가족이 살기에 그만입니다. 자식들 나이는 큰 아이는 8살이고 작은 아이는 4살입니다. 지금 어디들 가 있어요? 큰 아이는 학교 가고 둘째는 타가소에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타가소에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나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6시에 퇴근합니다. 6시 찾아오는군요. 아, 양 키우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새끼 나이에서 새끼 많이 불어날 때가 그렇군요. 기쁩니다. 그렇구나. 세포 등판에서 12km 남짓 내려가면 남강원도 곡창지대 철원에 다다릅니다. 분단 전만 해도 금강산 철길을 따라 남강원도 철원에서 금강산까지 한달음에 내달리던 시절이 있었죠. 끊어져 더는 달릴 수 없는 금강산 철길. 하지만 북강원도를 오가던 기억은 끊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금강산 전철을 타고 다닌 임희순 할아버지. 그 옛날 아이들에게 이 기찻길은 흥미 가득한 놀이터였습니다. 그 차관이 학생들이고 학부형들 그냥 막 뒤범벅이 돼서 앉아 있는 사람, 의자 있는 사람 앉고 없는 사람은 바닥에 앉고 또 그 짐 있잖아. 네. 거기에 이제 장난꾸러기들은 그 꼭대기 올라 자고 그 11시 돼서 차를 타면 그게 장안사역에 얼마나 걸려요? 가게 되면 아침에 네. 해가 떠 해금강 몇 시에 그자서 출발해요? 해가 저 해금강 쪽에서 해가 오르니까 그걸 보지 보고 거기서 큰 학생들은 그 앞이 비를봉이거든. 비를봉을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밑으로 가고. 오전 6시 반 첫 차, 오후 5시 10분 막차까지 하루 8번. 남강원도 철원에서 종착역 북강원도 원산까지 경원선은 참 많은 것을 싣고 달렸습니다. 여행에 설레는 추억을 나누고 반가운 사람을 데려다 주기도 했죠. 경원선 기적이 울리면 사람들 웃음꽃도 덩달아 피어났습니다. 그 원산 가서 생선 사가지고 와서 노나 먹고 이제 그랬지 이제. 소 마차에다가 부고를 갖다가 잔뜩 싣고 그냥 그 여러 데가 오는 거야. 그걸 내가 몇 번 봤어 이게. 사라진 철길. 멈춰선 기적 소리 따라 사람들의 웃음꽃이 그리움으로 바뀐 지 어느덧 70여 년. 끊어진 경원선 기찻길을 다시 한번 기적 소리 울리며 이어봅니다.
이렇게 북녘 강원도를 향해 우렁차게 달리고 또 달리다 보면 경원선 철마가 잠시 쉬어가던 남강원도 마지막 역 월정리역에 다다르는데요. 아무리 달리고 싶다 목이 쉬게 외쳐보아도 철마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언제쯤이면 남북을 오가는 열차의 기적 소리를 다시 듣게 될까요? 분단의 철책이 연결의 철길로 바뀔 날을 꿈꾸어 봅니다. 경원선 철길 따라 세포군에서 조금 더 위로 향했습니다. 북강원도 고산은 북한 전역의 과수 출하를 책임질 만큼 큰 규모의 과수 종합 농장으로 유명한데요. 워낙 넓다 보니 여기를 두고 사과 바다 혹은 빨간 보물이라 부른다죠. 결심하면 한다. 과연 올해 사과 생산은 풍년일까요? 바쁜 모습을 보니 그 결실이 잘 통한 것 같은데요. 탐스러우니 예쁜 사과 덕에 수확하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빨간 것이 참 먹음직스럽네요. 저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과 바다를 거닐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연걸면 이제 수확을 해서 북녘의 전 지역으로 추월화가 된다고 합니다. 향이 이 곁에서도 아주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예, 지금 따서 그대로 한번 맛보겠습니다.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맛이 북녘 강원도의 햇빛과 바람이 더해져서 청정 지역이 낳은 이 아삭한 사과를 남녘의 동포들과도 함께 맛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교차가 크고 지대가 높을수록 더 맛있게 연근다는 사과. 고산 사과 당도가 높은 것도 다 그 덕입니다. 게다가 한겨울에도 사과나무가 얼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빨간 보물들이 대지 가득 주렁주렁. 고산은 참 복받은 고장입니다. 올해 작황은 대단히 좋습니다. 일기는 어땠나요? 일기는 올해 좀 불리했습니다. 심한 고온, 가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서 올해 이렇게 훌륭한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 병의 충구제와 이 땅 다루기를 제식에 맞게 질적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북강원도에서도 가장 북쪽 천내군으로 올라갑니다.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명소 울림폭포. 이곳에서 아주 생소한 풍경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고속운전, 담배, 환경오염, 불놀이. 울림폭포에 가면 이 네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고도 못 믿을 광경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가 알던 북한이 맞는지 의심까지 드는데요. 주민들이 단체로 마실 나와 거나하게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낯설기도 하면서 신기하고 또 보다 보니 정겹고 반가운 마음마저 듭니다. 폭포의 울림소리가 숲을 울리며 멀리 메아리친다 해서 울림폭포. 그 이름에 걸맞게
장관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을 사로잡은 장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 물놀이를 즐기면서 땀을 식히는 모습하며 찬물에 수박을 담가 먹기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북강원도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예 고기 파티가 열렸네요. 중학교 소풍 온 거야? 네, 서풍하지. 맛있니? 스마트폰을 달고 살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는 영락없는 제 나이. 남북 강원도의 아이들이 만난다면 꿍짝이 참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북강원도의 천내군을 떠나 남강원도 속초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속초는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면서 한편으로는 희장민의 한이설인 가슴 아픈 곳인데요. (70여) 년이 지나서도 시간은 고향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제가 찾은 이곳은 남강원도의 속초항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여객선은 마치 원산항, 북강원도 원산항에 정박되어 있는 만경봉 92호와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북쪽에 만경봉호, 그리고 우리 남쪽에 저 여객선 이렇게 함께 오고 가면서 북녘동포, 남녘동포 이렇게 왕복 자유롭게 왕복하면서 서로 관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전엔 이 동해 북부선을 타고 금강산으로 양양으로 활발히 다니곤 했습니다. 분단 이후 바닷길도 철길도 모두 멈춰섰고 전쟁의 상흔만이 그 세월을 대신하게 됐죠. 점점 잊혀가는 동해 북부선을 찾아다니는 이가 있습니다. 20년간 동해 북부선을 사진으로 남긴 장공순 작가. 이제 흔적들도 몇 남지 않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때 덕포굴. 덕포굴. 예, 예. 이게 그 해방전에는 여기 가진을 덕포라 불렀거든요. 덕포. 근데 그 이후에는 가진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 이게 덕포굴이라고 불렀어요. 덕포굴. 예. 동해 북부선이 마지막으로 운행했을 당시 거기엔 피난민과 실향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백발이 성성. 우리는 열차를 탔던 그분들을 만났는데요. 황창수 할머니의 남편은 북고성에서 동해 북부선 기관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살던 철도 관사는 전쟁 후 북녘 땅이 되면서 남편과 70여 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에서 4년을 사셨구만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 나서 나오고 어르신하고 이별이 됐네, 그죠? 예. 인공대도 고성 철도로 갔지요. 기술자를 나오라 그래서 이 고성 철도 가서 한 4년 살고. 고성 철도면은 이북이네? 여기 고성 지방 이북이지요. 뭐. 지금 예. 거기서 지금 살다가서는 북고성. 지금 북고성. 인공 난리가 나서 또 피란 나오라서 난 먼저 피란 나오고 인공가면 거기서 못 나왔어요. 그러셨구나. 텔레비에서 기차가 나가면 에이구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신대. 할머니가? 예. 기차가 이렇게 저 텔레비에서 기차가 가면 네. 에이구 이 소리가 절로 나오신대.
동해 북부선 간성역이었던 자리에는 벽돌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만주까지 가는데 오랜만에 역을 찾아가는 길.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황창수 할머니의 기억은 어제 일만큼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가 역사의 증인이다. 하나, 둘, 셋. 이별을 싣고 떠난 기차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며칠 후면 다시 만날 줄 알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북강원도 안변으로 남강원도 양양으로 오르내리던 그때 동해 북부선은 자유로웠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일부분이었죠. 동해 북부선 남강원도 최북단 제진역은 이별의 고통과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끊어진 철도, 막다른 길, 고작 며칠일 줄 알았던 헤어짐이 이토록 길고 긴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통선 안 동해 북부선은 여전히 북을 향해 쭉 뻗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원스레 달리고 싶지만 빈 철로만이 쓸쓸히 놓여 있을 뿐입니다. 북강원도에서는 반쪽짜리 동해 북부선을 운행 중인데요. 금강산으로 데려다주는 동해 북부선. 우리도 기차를 타고 금강산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날. 단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왔어. 좋은 게 왔어. 야, 왜 안 들려? 그런데 지난 2007년 5월 남북을 들썩이게 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부선에 기적이 울렸죠. 북고성 금강산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남고성 제진역에 도착. 25.5km의 첫 시범 운행을 가졌습니다. (57년) 긴 침묵을 깬 기적 소리. 아쉽기만 한 짧은 운행이었지만 언젠가는 시범 운행이 아닌 정상 운행으로 열차는 가능성을 싣고 다시 출발지인 북으로 향했는데요. 우리는 북강원도 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산시는 북강원도의 중심이자 철도, 항만이 발달한 동해안 최대 관광 물류 도시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북예술단이 타고 온 만경봉호는 항구도시 원산을 대변합니다. 이곳 원산은 해안선이 단순한 동해안의 다른 항구와는 달라서 조선시대부터 천혜의 항구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도 발달되고 무역업 또한 굉장히 잘 갖춰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먹거리 또한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떠오른 말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 원산 구경도 식후경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원산 구경을 미룰 만큼 오감을 사로잡을 먹을거리.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원산을 논할 수는 없다는데요. 문어, 전복, 소라 등 해산물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산 자체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원산 잡채인가요? 예. 네. 명절에 즐겨 먹는 잡채에 각종 해산물을 넣어 만든 원산 잡채. 보기만 해도 쫄깃쫄깃 향긋한 바닷내음이 풍깁니다.
이 원산 잡채가 주로 해물이네요. 예. 아, 이게 뭐 들어 있습니까? 여기는 마합, 그다음에 설화, 문어, 낙지, 생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5가지나. 예. 넉넉하다 못해 넘치는 해산물, 부드러운 당면의 조화, 절로 군침이 돕니다. 바로 이 원산 바닷가에서 오늘 잡은 건가요? 예. 그럼 매일 이렇게 들어오나요? 예. 어배류가, 예. 조개류가. 예. 해산물의 맛이 넘쳐나고 식감도 그만입니다. 입안에서 바다가 아주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남녘 강원도 동포들과도 함께 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든든하게 식도락을 즐겼으니 본격적으로 원산 구경에 나서 보겠습니다. 원산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혹시 야영소라 밖에서 자는 야영을 생각하셨나요? 준비. 자, 하나.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오산입니다. 이곳은 체육, 오락, 문화,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최상급 수련원으로 특히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는다는 북한 청소년들. 북한에서는 이 야영소를 두고 청소년들의 천국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예로부터 조선의 백사청송이라 불리우는 우리 성도는 소나무 숲과 바닷가 린접으로 해서 설송, 파도도, 동산 원자를 써서 성도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야영소에는 제8기 야영에 참가한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야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어린이들이 야영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찔한 높이에 스릴 넘치는 물놀이 기구들. 남한의 여느 워터파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곳 역시 야영소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워터파크의 북한식 표현은 물놀이장. 다른 물놀이장은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하지만 이곳은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한다는 분이. 북한 청소년들이 물놀이장에서 노는 이 광경, 어쩐지 생소하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근육운동을 충분히 하고 물속에 들어가야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무릎운동 시작! 북한은 각 도마다 소년단 야영소가 있는데요. 이 야영소를 최고로 꼽는 데에는 송도원 해수욕장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끝내기가 무섭게 바다로 달려가는 아이들.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하는 건 북한이라고 다를까요? 물 만난 고기들이 따로 없습니다. 동시에 1000여 명을 수용한다니 북한 최대의 야영소로 할 만합니다. 아이들의 왕차인 성도원 평양행 기차를 타고 성도원 육전에 들이 도착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청진에서부터 왔습니다. 아이들이 재밌어합니까? 네, 기차에 오른 순간부터 학생들은 무척 재밌어하고 행복에 기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남북 강원도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한다면 그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될 겁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입체 율동용화 그리고 물미끄럼대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재밌어.
우리 학생은 물 미끄럼때가 제일 재미납니다. 물 미끄럼때? 예. 장래 희망은 뭐예요, 우리 학생? 푸른 하늘을 지키는 비행사가 됩니다. 비행사? 아, 그랬구나. 우리 여학생은 우리나라를 덕빈내기 위해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과학자? 경쾌한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찾아간 곳은 최근 조성한 강원도 양묘장입니다. 먼저 양묘장 너머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곳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로 관광 대국을 꿈꾸는 북측의 야심작입니다. 소문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군요. 다시 본래의 목적지인 강원도 양묘장을 살펴볼까요? 대규모로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장은 자동화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강원도 양묘장입니다. 북녘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북녘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큰 규모의 양묘장을 조성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묘목들은 여기서 튼튼하게 자라서 북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키운 나무들이 한반도, 조선반도의 백두대간을 더욱 울창하고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온실에서 울창한 산림을 재건하기 위해 많은 묘목이 필요한 북한. 산림 복구 대책으로 직접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장을 만들게 된 거죠. 이 온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체의 힘과 기술로서 이 수직용판이나 모든 설비들을 우리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고 다 설치, 제작에 이르기까지, 시공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한 겁니다. 관리 운영도? 네, 관리 운영도. 컴퓨터. 네. 기질이 경기질이 다 들어서 서덕이 다 되다니까 무슨 김매기가 없습니다. 영양액도 다 기계로 주니까 최대한 너력 전략형, 토지 전략형 온실입니다, 여기가. 수직용판 온실에서 온실에서 20cm 이상 잘 자란 묘목은 야외로 옮겨 심는데요. 자체 기술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 생명력 강한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 기술로. 이 기능성 용기라고 하는데 이게 기능성 용기 여기다 심어서 계절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심으면 사lum률이 100% 보장되는 겁니다. 저기 또 큰 나무는 뭔가요? 평양 단풍나무입니다. 평양 단풍나무. 저것도 여기서 이렇게. 네, 이거는 당원료 식물입니다. 이거 탁자면 즙이 나오는데 거기 당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 알아요, 이건? 네, 이거는 담백초라고 말하자면 모기작물로서 집짐승 모기작물로서 최대로 좋은 겁니다. 한 해에 7 내지 8번을 배서 먹이면 또 나오고. 네, 요거 사료작물로서는 이 사료 단위도 높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높고, 그다음에 이 집짐승이 먹는 데서도 아주 잘 먹는. 영양가도 높습니다. 한 해 강원도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2천만 그루에 달합니다. 앞으로 남북의 묘목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울창한 산림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으로서 나무모가 새파랗게 다 좀 커서 이제 산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완성묘를 생산해서 산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종자 파종해서 언제나 나올까 하고 기다렸을 때, 다 발화가 됐을 때, 새파랗게 됐을 때, 그때의 기분이 우리 심정이 제일 기쁩니다. 원산에서 24km 떨어진 다음 행선지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마식령 스키장이 되겠습니다. 가깝게는 원산 주민, 멀게는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북측의 말을 빌려 체육 관광 명승지로 꼽힙니다. 옆으로 줍어져. 그렇지, 자빠져야 돼, 자빠져야 돼. 아니 그냥 가시죠. 그러니까. 남강원도 스키장의 두세 배 큰 규모.
스키 장비를 대여하는 곳에는 약 2,000세트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마식령 소론을 지나칠 수 있나요? 스키 초보자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초보자 코스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시설은 조금 탐이 나긴 하네요. 한때 마식령 속도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1년 만에 완성한 마식령 스키장. 짧은 시간 안에 만들긴 했지만 최고급 시설들로 스키장 곳곳을 단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식령을 찾는 스키 애호가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 정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날씨는 뭐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딱 적당하게 쾌적한 날씨이고요. 아주 맑습니다. 미세먼지의 미자도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남쪽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마식령 스키장에 와서 이렇게 맑은 공기, 맑은 하늘 보면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발 1363m 대화봉. 여기서 마식령 스키장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화봉 정점에서 웅장한 설경을 부어보는 쾌감도 훌륭하지만 산세가 험해 말도 쉬어간다는 마식령답게 30도도 급한 경사면은 짜릿하고 시원한 활강을 선사합니다. 남한 스키 훈련 선수단은 다양한 지형과 경사면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군요. 동양 최대 규모 스키장.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다시 원산 시내로 돌아와 이번에는 원산의 두 번째 맛을 소개할까 합니다. 메밀가루로 국수를 뽑아 회와 곁들인 원산 회국수. 함흥냉면은 명태를 고명으로 올리는데 원산 회국수는 광어가 포인트라네요. 광어회에 갖은 양념과 재료를 넣어 조물조물 무쳐내고 북강원도 산 메밀가루는 뜨거운 물로 반죽해 찰기를 더합니다. 원산 회국수. 이 한 그릇에 원산의 땅과 바다를 모두 품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구수한 메밀국수에 새콤달콤 광어회 고명, 깊고 진한 국물이 더해지니 참으로 조화로운 삼박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맛있었습니까? 우리 광어회하고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저는 메밀가루 가져왔습니다. 아, 이게 메밀이군요. 예. 이 메밀에는 메밀이 20%, 밀가루가 10%, 녹마가 7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메밀은 올해 나온 메밀인가요? 예. 아, 올해 새 메밀로. 이게 몇 인분쯤 될까요? 글쎄, 2kg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10명이 먹을 수 있군요. 아주 좋은 귀한 제가 메밀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쪽에서 남쪽 동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맛있게 가져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산에서 가져온 귀한 메밀과 함께 남강원도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하면 메밀로 만든 막국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 과연 어떤 걸작이 탄생할까요? 기대감을 안고 향한 곳은 3대를 이어온 춘천의 한 막국수집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예. 저 북쪽에서, 북쪽 강원도 원산에서 제가 메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남쪽 메밀하고 섞어서 한번 남과 북의 이런 화학적인 우리 국수를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에서 가져온 거는 이대로, 지금 그대로. 이 껍데기 채로 채로 갈았기 때문에 검은색을. 그래서 좀 갈색이 나는군요. 구수한 맛은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 남한 메밀을 섞어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고. 고향이 북쪽이라고 그러시던데 어디세요? 화천이에요. 아, 북쪽의 화천? 예. 그러시구나. 외할아버지가 손님들을 초대해서 국수를 많이 메밀을 이용해서 많이 눌러 드셨대요. 그때도 분틀을 갖다 앉히고서는 눌러서 국수 눌러서. 예, 밤중에 이제 그걸 해서 드리면 그렇게 맛있게들 잡세요 아주. 남북 강원도 메밀가루의 역사적인 만남.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겉도는 듯 했는데 이내 잘 어우러지는 걸 보니 왠지 모를 찡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한데 섞은 메밀가루를 힘있게 눌러 반죽을 하고 국수틀에 넣어 면을 뽑아내는데요. 기다림의 끝. 서로 다른 강원도에서 온 메밀가루가 남북의 합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통일 막국수인데요. 남북. 통일이 돼야 될 텐데. 네. 남북 강원도의 통일 막국수. 담백하게 기분 좋은 풍미. 통일은 아마 이런 맛이겠죠. 특히 이 마음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북과 남과 북이 합쳤다니까 아주 부드럽고 네네, 아주 부드럽습니다. 지사님 어떠세요? 이 막국수를 먹는데 이제 괜히 자꾸 손도 좀 떨리고 눈물이 날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뭘 먹다가 이런 느낌을 가져보긴 처음입니다. 통일 막국수. 우리는 이제 우선 비정치적인 분야, 그 중에 있어서 관광, 스포츠 교류는 유엔 제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걸 빨리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원산 갈마 해양관광 특구를 짓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달에 가봤는데 거의 다 지었습니까? 그 내년 4월 15일 날 개장한다고 발표됐던데 가능할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네네.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24년에 청소년 올림픽을 저희가 유치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거를 이제 마식령 스키장하고 같이 공동 개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한 4년 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가 둘로 나뉘면서 시작된 비극 그리고 염원.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서해에서 동해까지 DMZ 평화 인간 띠기가 열렸는데요. 소풍 가듯 즐겁게 평화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통일이여 오라! 서로의 손을 잡으며 분단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북녘에도 이 손이 닿는 날이 오기를. 긴 행렬만큼이나 간절한 마음 역시 하나로 이어졌죠. 북녘 땅 그리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나가면 금세 닿을 거리입니다. 아직 넘지 못할 선이 있지만 우린 계속 걸어 나갈 겁니다.
거창한 통일, 대단한 평화를 바라는 게 아닌 잃어버린 형제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통일을 말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여럿은 강한 힘을 냅니다. 작은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큰 외침이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은 곧 밝은 내일이 돼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한반도에는 남과 북 두 개의 강원도가 있습니다. 비록 길은 막혔지만 같은 해가 강산을 비추고 같은 비가 대지를 적십니다. 두 개의 강원도, 하나 같은 뜻, 같은 바람을 지닌 우리. 하나의 강원도가 되는 그날, 그날은 분명 머지 않았습니다.